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기반 시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외부 전문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축소와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내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군산시 국가예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 예산은 6,368억 원으로 군산시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9년 연속 1조 원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헌혈자 수가 크게 줄어 혈액 수급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기반시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외부 전문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건데요. 기존 계획에 맞춰 개발의 속도를 높였던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지시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공항과 한만, 철도 등 기존 기본계획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외부 기관에 맡겨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내년 새만금 예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새만금 예산은 당초보다 78%가 깎인 상태입니다. 현재 외부 연구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방침에 따라서는 2025년쯤 기본계획이 재수립되지 않을까. 새만금은 정권 때마다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부침을 겪게 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농지 100% 비율로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농지 비율을 72%로 축소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농지 30% 비율로 변경된 기본계획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글로벌 경제협력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다시 기본계획이 고쳐졌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또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취소되고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30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이미 예비 타당성을 거쳐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숨지 않고 당당히 나서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경제적 효과와 명확한 개발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한 정부.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돌연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새만금 개발이 퇴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새만금 사업이 대규모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재수립까지 진행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새만금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입니다. 위기를 맞은 새만금을 놓고 도내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지우기와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복성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의회도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에 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살려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삿발 투쟁 등 도민과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도내 경제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부 규탄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출신 체육인 70여 명은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30년 넘게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은 30여 년 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며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돼 왔습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등도 새만금 예산을 간질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 발목 잡기 행태는 전북을 업신여기는 시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지역을 폄하시하고 우리 지역을 업신여기는 분들의 농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재수립까지 이어지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정부 규탄과 함께 새만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부 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K-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 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익산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전년보다 8.22% 인상됩니다.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어제 도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과 업무 난방용, 일반용 등의 공급 비용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은 공급 비용이 8.22% 인상됩니다. 한편 군산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도시가스는 동결합니다. 군산이 워케이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며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 시범사업지역으로 군산을 포함해 전국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는 시내 호텔과 청년센터를 숙소와 사무실로 쓰면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참가자에게 참가비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군산대학교가 전기자동차용 리튬 금속전지의 단점을 보완할 신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군산대 이경구 교수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전해질은 기존의 리튬 금속전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수지상 결정을 억제해 배터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상 결정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하면서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로 배터리 분리막을 훼손해 수명과 안전성을 낮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전해질을 활용한 리튬 금속전지가 전기차용 2차 전지로 상용화되면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여파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군산시의 국가 예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 예산은 6,368억 원으로 군산시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9년 연속 1조 원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군산시 국가예산은 6,368억 원. 당초 군산시가 요구한 1조 1,780억 원의 54%입니다. 군산시가 326건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1조 783억 원이 반영됐지만 기재부에서 4,415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9,768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5%나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새만금 SOC 사업, 1,677억 원이 요구된 신항만 사업은 438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이철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연안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17건의 신규 사업 가운데 반영된 사업은 3건. 문열유지구 연안정비 1억 4천만 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1천만 원이 반영되고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45억 원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계속사업인 군산전북대병원은 133억 원을 요구했지만 119억 원에 그쳤고 친환경 교통실증연구 기반구축은 102억 8천만 원 가운데 35%가 삭감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의결될 내년 예산안,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우체통 거리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줄어드는 등 도시가 재생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상가 공실률이 75%에 육박했던 중앙로 거리가 우체통 거리 조성 이후 5%로 줄었습니다. 우체통 거리는 지난 2016년 지역 상인들의 아이디어로 피해 우체통을 이미지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주민들은 손편지 축제 개최와 우체통 거리 홍보관 조성 등을 이끌었습니다. 군산시는 위법 행위 민원인 대응 전담부서를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인 위법 행위 대응 부서로 열린 민원과를 지정했습니다. 열린 민원과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발생 시 법적 대응 총괄,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대응을 담당합니다. 시 관계자는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안전한 민원인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광대 치과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원광대 치과병원은 서울대 경북대 치과병원, 한양대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군의 임상사진을 판별해 충치를 진단하는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올해 10만 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국내 대형 병원과 법무법인 율촌원, 법률사무소 진선 등 로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높여졌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림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백종사리 기간 해수면 높이가 7.58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침수 발생이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중 해수면의 조차가 가장 큰 백종사리 기간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2일 새벽 4시 30분쯤에는 군산 바닷물의 높이가 7.58m까지 올라 연안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헌혈자 수가 크게 줄고 혈액 수급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헌혈자가 갈수록 줄어 혈액 수급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헌혈자 수는 지난 2019년에 22,044명, 하지만 2020년 19,227명, 2021년 20,074명, 지난해는 18,386명 등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 3년간 헌혈자의 감소 인원은 3,658명으로 연평균 1,200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감소 현상은 도내 전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헌혈자 수는 2019년 10만 8,903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 6,964명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1,394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익산시도 2022년 헌혈자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3천여 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채취한 혈액의 보관 가능 기간은 적혈구가 35일, 혈소판 5일, 혈장은 냉동으로 1년입니다. 이처럼 혈액 보관 기간이 짧아 헌혈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는 원활한 혈액 수급과 시민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품권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익산에는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헌혈의 집을 중심으로 헌혈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조아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원율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익산 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복도 창문을 부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이 복도 창문을 부수면서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 혈흔이 남아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오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익산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흘러넘친 사골 육수에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8분쯤 익산시 왕곡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압력솥에서 흘러넘친 뜨거운 사골 육수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통합 입교식이 익산시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합 입교식은 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개최됐으며 지난 30일 23년 3기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입교식에 참석한 후보생과 가족들 1,000여 명에게 시의 주요 관광지, 음식점 등을 홍보했습니다. 통합 입교식에는 기수별로 1,000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악성과 특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상담은 녹화 녹음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교원에게는 안심번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가지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해 사용한 장갑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가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우와 한돈, 낙농 등 지역 축산물 생산자 협회가 참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30%, 가공품은 60%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 신제품 무료 나눔과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고군산군도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6월 21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약 9억 년적 암석과 40cm가 넘는 육식공룡 발자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군산군도는 도 서해안권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도내 3호 국가지질공원이 됐습니다. 익산시는 자원봉사 으뜸도시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전북 디자인센터와 함께 자원봉사 으뜸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이미지와 슬로건 등 50여 건의 공모작을 접수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독창성, 활용성, 완성도를 고려해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제작된 브랜드는 오는 12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서 선포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익산 바로북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바로북 서비스 참여 서점이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시민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바로북 서비스에 투입되는 월 예산 한도액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동네 서점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는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3,081명이 4,277건을 이용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와 오는 9월 2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판소리, 기악, 타악 부문의 청소년들이 참여합니다. 한편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9월 2일 오후 7시 30분 군산대앞 제2미룡광장에서 예술의 놀자 광장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동네방네 콘서트란 주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군산시 옥구 행정복지센터는 옥구 주간노인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40세대의 반찬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반찬 나눔은 옥구 마을복지사업부로 진행 중이며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